다른 구역들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쥐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90초가 지나서도 어금니를 가라낸 쥐는 플랫폼의 위치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씹는 행위에 따른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펑셔널 MRI를 이용해 뇌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활동 기능을 알아보기로 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험은 2번에 걸쳐 반복하게 된다. 먼저 아무것도 씹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활동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씹는 상태에서 뇌의 활동 기능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펑셔널 MRI를 이용해서 씹는 행위가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20대의 젊은 의학부 학생들과 간호학교 학생들부터 우리와 같은 40대와 50대의 장년층, 그리고 70세와 80세의 고령자들까지 폭넓게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은 30장이 넘는 각기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고 봤던 사진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분야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먼저 아무것도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자는 기억하는 사진을 가려내고 손동작을 통해 알려준다. 그리고 껌을 2분간 씹게 한 뒤 다시 실험에 들어갔다. 2분간 껌을 씹은 후 찍은 뇌사진에서 노란색의 범위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씹는 행위로 인해서 해마의 활동이 상승한다는 게 분명해졌는데요. 그럼 그 경우 사진을 기억해낸 정답률은 어땠을까요? 그 결과를 설명드리지요. 자, 젊은이의 경우는 무언가를 씹기 전과 씹은 후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는 없었지만은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 무언가를 씹기 전보다는 씹고 난 뒤가 확실하게 정답률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노인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자주 씹는 것은 뇌의 활동을 늘려주었고, 실제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이 틀니를 교정한 뒤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고 치매도 치료됐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치매 환자의 몇 %에게는 잘 씹을 수 있도록 구강 내 상태를 좋게 하고, 또 의치 틀니를 넣었다면 틀니를 고치고, 교합이 안 좋으면 교합을 치료하고, 이 배열이 나쁘면 이 배열을 개선하고, 또 이를 갈 때 이빨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지 않도록 교정하는 등 이런 치료를 해서 구강 내 기능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몇 % 정도의 치매 환자에게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88배 이정희 할머니. 작년 단양군의 건치노인이다. 하루 3끼를 거르는 법이 없다는 이정희 할머니의 식사 시간은 어떨까? 질긴 고기류와 딱딱한 야채도 즐겨 드신다는 이정희 할머니. 건강한 치아 덕분에 특별히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나 잘 씹어 드시는 것이 아흔을 바라보는 이정희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다. 오징어도 뭐 그냥 마른 오징어 구워드려도 그것도 다 잡수시고요.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잘 잡수시는데요. 뭐 그냥. 건강한 치아. 그것은 노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다. 늙으면 먹는 재미로 산다고. 이제 먹는 게 많으면 더 좋고 그런 거지. 사람은 평생 2벌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바로 전이와 영구치인데요. 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이면 아래 앞니가 바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생후 30개월이면 20개의 전이가 모두 올라와 어린 치열이 완성됩니다.
흔히 전니는 빠지는 이로 알고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전니 때는 영구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씹으면서 턱뼈를 충분히 발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뼈가 치아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아이는 턱뼈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영구치가 겹쳐서 나는 등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구치는 6세 무렵 가장 안쪽부터 어금니가 나면서 전니와 세대교체를 시작합니다. 12세 무렵이면 사랑니와 어금니를 포함해 모두 32개의 영구치가 완성되는데요. 이때의 모양과 크기가 평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치아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고요. 이를 감싸고 있는 잇몸은 치은입니다. 치은은 치아를 감싸는 것과 동시에 감각신경이 분포해 있어서 음식물과 이물질을 구별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가려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뼈 조직을 우리는 치근이라고 합니다. 치아는 이처럼 살 중에서도 가장 연한 살인 잇몸과 뼈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턱뼈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치아의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치아의 가장 바깥쪽은 단단한 물질인 범랑질로 덮여서 음식을 씹거나 부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노란색의 연한 상아질로 채워져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가장 안쪽은 치수인데요. 신경과 혈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시리거나 아픈 통증을 느끼게 하는 부위입니다. 치아는 보신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처럼 무감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체의 축소판처럼 매우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영구치의 충치 발생률을 나라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72년에서 95년 사이에 약 20여 년간의 변화를 보면 영국은 4.7개에서 1.1개로, 스위스는 9개에서 1.1개로, 미국의 경우에는 4개에서 1.4개로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72년 0.6개에서 오히려 3.3개로 늘어나서 선진국과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충치와 풍치로 불리는 잇몸 질환은 성인들이 이를 잃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치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만 2,800만 건이 넘을 만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치를 떠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째 치통에 시달리는 김길래 할머니. 치과를 찾는 일이 점점 잦다. 50대 넘으니까 그때서부터 이가 차차 아프더라고요. 하나, 둘. 김길래 할머니의 아랫니는 성한 곳이 없다. 충치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참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렇게 충치가 지금 많이 생기셨어요. 다발성으로는 전부 입뿌리 쪽에 생겼거든요. 잘 쓰셔야겠죠. 충치는 나이에 따라 자주 생기는 부위가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충치가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어금니의 홈, 치아와 치아 사이, 입뿌리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잇몸과 치주골이 녹아내리면서 입뿌리에 생기는 노인 충치는 성인이 이를 잃게 되는 원인이다. 9개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 입뿌리 아까 보신 거 그런 식으로 9개 써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한 번에 됐지만 뒤에 더 깊어져서 치수에까지 터진 경우는 신경 치료하고 나중에 또 분간 치료, 시우는 치료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힘들지요. 참았지.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잇몸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침이 마르면서 환자분과 같이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 15년 전부터 저희 치과에 계속 내원을 하셨는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내원을 안 하신 사이에 이렇게 다발성으로 충치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치아에 붙은 세균이 먹고 산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산을 분비하는 세균에 의해 치아의 표면에 프라그가 형성, 범랑질을 녹이면서 이가 썩어 들어가게 된다. 충치가 심할 경우 영양과 산소를 제공하는 치수가 손상되고 신경이 죽으면 이는 뽑아야 되는 것이다. 과연 치과 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내 세균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은 서울대 구강미생물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성인의 침을 채취, 침 속의 세균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